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 이야기와 경쟁사 소식들, 그리고 몇 가지 좀 신기하고 재미난 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고려할 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델 3 60kWh짜리 2022년형 그러니까 LFP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의 충전 커브인데요. 이거 비온이 발견을 했는데, 참 이런 좋은 정보를 앉아서 유튜브에서 그냥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게 저도 참 그분한테 감사드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게 인산철 배터리 충전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선이 10%에서 시작하는 거죠. 흔히 전기차 특유의 그런 모습이 그냥 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60kWh하고 인산철이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빨간색하고 그린입니다. 중간에 찔렀거든요, 얘들. 원래 이게 여기에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파란 선에 중간에 찔렀으면은 그 SOC State of Charge 얼만큼 충전되어 있냐가 사실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건데, 아무리 열이나 이런 문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 빨간색 선을 보면 중간에서 찔렀는데도 더 빨리 충전됩니다. 요 구간만 비교해 보면. 더 황당한 거는 또 뭐냐면 이 그린이죠. 이거 거의 77%에서 찔렀는데도 100이 넘는 속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물론 급속히 감속하지만 이 뒷부분에서 충전하면 NMC나 NCA로 만든 그런 배터리들은 결국 처음에는 열에 좀 이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위에서 시작할지언정 결국 처음부터 충전한 이 파란색 곡선에 수렴을 하거든요. 근데 인산철은 중간에서 찌르면은 요 같은 구간에선 더 빠릅니다. 세상에. 이거를 찾아서 이거 봐라, 인산철이 이러면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NMC나 지금 미국에서 생산된 NCA는 중간 어디서 찌르든지 결국은 그 평균적인 곡선에 그냥 무조건 수렴을 해버리는데, 이러면 충전에 대한 용이성, 더 빠름? 근데 이게 최신형에서만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형에서요. 이러면 인산철 배터리가 더 보급이 잘 되는 게 아닐까. 이거 충전 속도가 환상적이죠. 후반부에 충전을 해도 이게 요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차져 있는지에 대해서 인산철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도 속도가 이건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테슬라가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이제 축적해 가기 시작했고, 배터리에 대해서 최근 논문들도 인산철에 대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DNN, 딥러닝이죠, 일종의.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LG가 옛날에 그래서 중국이 만든 인산철 배터리들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전압 강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압의 변화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NMC나 NCA는 전압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얼만큼 드랍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얼만큼 충전이 되어 있는지를 금방 아는데, 인산철은 이게 굉장히 플랫하거든요. 그래서 충전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옛날엔 지배적이었는데, 사실은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지금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는데 스테이트 오브 차지라든지 커런트라든지 현재 온도라든지 다양한 변수를 넣어서 데이터를 돌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안다라는 거죠, 이제는. 물론 그럴 가능성이나 좀 실험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일반 학계에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근데 테슬라는 차를 엄청나게 팔았고 엄청나게 지금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요 플래토 구간에 대한 정밀 분석이 되어 있어서 이런 충전 속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마지막에 77%나 충전되어 있으면 보통 제 차 같은 경우는 속도가 이렇게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빨리 이렇게 급속도로 내려갔지만 5분 동안 77%에서 90%인데 5분에
속도가 84kW라는 거는, 그리고 이 배터리 용량을 고려했을 때 작지 않습니까? 60kWh. 제가 큰 용량으로 갈수록 이 초반에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구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리한 게 많다. 정말 큰 배터리를 넣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랬는데, 인산철로 가면은 이런 곡선이면은 모델 3의 LFP의 경쟁력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품성이 훨씬 올라갔다. 그러면 인산철에 대한 보급을 테슬라가 충분히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다음은 리비안과 루시드 얘기입니다. 이제 속속들이 리비안에 대한 전비라든지 주행거리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놈의 70mph 레인지 테스트, 저는 이런 테스트를 참고만 할 뿐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국가기관의 주행거리 측정을 매우 신뢰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제조사들과의 핑퐁, 어떻게 하면 더 정밀하게 측정할 건지에 대한 여러 박사들의 고민 끝에 나온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하고요. 이게 바뀌면 저 역시도 당연히 스탠스가 바뀌겠죠. 일단 그냥 하이웨이만 테스트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라는 게 시리도 다니고 하이웨이도 다니는데 어떻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리비안도 이게 참 트럭이면은 일반 승용차나 SUV 대비해서 이게 전비가 EPA에서도 이제 복합으로 70인데, 여기서 보면은 125kWh를 탑재하고도 100kWh가 넘는 걸 탑재하고도 254마일밖에 기록을 못했거든요. kWh당 2마일밖에, 보통 테슬라가 급격히 그러니까 전비를 안 좋게 쓴다고 하더라도 제 경우에는, 지극히 제 경험에 베이스한 건데 한 3 이상은 나오는데, 확실히 트럭이긴 트럭이다. 보면 측정 온도가 한 7도고 춥죠. 그러니까 배터리 좀 안 좋고 20인치 올 터레인 타이어를 꼈답니다. 이게 또 전비를 깎아먹는 주범이죠. 타이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좀 추웠고 휠도 크면서 저 올 터레인, 그러니까 주행용 레디얼이 아니라 저런 걸 끼게 됐으면은 이 정도 나올 만하다. 그래서 여기 리뷰하신 분도 다른 여건들이 받쳐주면은 충분히 EPA가 맞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트럭은 트럭인데, 사이버 트럭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4680 배터리가 참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충전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행거리가 어쨌든 이 정도의 배터리를 싣고 올터레인이든지, 저 옛날에는 제가 소개할 때는 토잉이라든지 이랬을 때 주행거리의 급격한 저하, 그럼 실제로 일하는 데는 조금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충전 시설의 보급이 훨씬 더 보급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일렉트리파이어 마이카도 여기서 많이 깔았는데 아직 테슬라 대비하면 현격히 적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문제는 이게 아니죠. 지금 보면은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지금 약간의 구조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이 잘 안 되는지 차저 매니팩처링 엔지니어가 이제 이규젝티브이죠. 그러니까 보드에 계신 좀 높으신 분이 좀 그만두고 좀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양산이 쉽지가 않죠. 그쪽 보드에 지금 인력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과, 거기다가 공장에서 불이 좀 났죠. 그러니까 생산되는 배터리 라인에 불이 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셈블리 하는 데는 영향이 없지만 어쨌든 이게 세 번째 화재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조짐은 아니죠. 그리고 이게 테스트 하는 데서 약간 검사? 이런 쪽에서 나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조금, 역시, 선두주자가 있다 할지라도, 양산이라는 건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실히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게 안정화되려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인력 구조 조정이 좀 생기지 않았나. 루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빌드 퀄리티를 담당하는, 그렇게 럭셔리와 퀄리티를 주장하는 루시드 역시도,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을 소개했었죠. 페인트 칠이 솔직히 좀 이거는
테슬라더러 품질이 떨어진다 하기가 뭐 할 정도로 상당히 놀랄 정도로 이제 조금은 개판이었죠. 좀 리페인트를 해야 될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렇듯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각 회사마다 양산의 레벨이 다르고 그쵸 이런 게 투자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이 회사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망하라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사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주식이. 근데 좀 양산 단계에 들어가야지 저는 항상 그러면 저는 추천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은 아직이라는 거죠. 초장부터 그러니까 10,000대 20,000대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디 이번에 목표한 바를 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솔라 패널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솔라루프에 대한 리퍼럴 코드를 삭감했습니다. 원래 500불이었는데 300달러로 낮췄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판매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이런 컨스트럭션에 이런 솔라 싱글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아무래도 건축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는지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건축적인 면에서 잘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지붕에서도 이걸 잘 솔라루프를 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안을 많이 한 노력과 생각을 많이 한 흔적들이 이제 나오면서 조금 판매량이 늘었는지 리퍼럴 가격이 떨어졌다. 제 리퍼럴 코드는 이 솔라 패널과 솔라 루프 다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슈퍼차저는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솔라 루프와 패널로 제 리퍼럴 코드를 쓰신 분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점. 친환경 에너지가 그만큼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게 테슬라가 솔라 패널을 팔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미국에 계신 분들일지라도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MIT에서 참 재미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나온 건데 지금 대부분의 솔라 패널들 그러니까 솔라로 발전을 하는 그런 솔라 팜들이 특히 미국 서부에 보면은 데저트에 있죠. 그냥 사막. 그게 좀 문제랍니다. 아무래도 모래바람이라든지 더스트 그런 먼지 뭐 그런 것들이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솔라 패널에 부착될 수 있죠. 충분히. 그게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닥다닥 붙이면은 충전 효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요점은 뭐냐면 특히나 지금 요즘 여기가 가뭄이 심하거든요. 정말 극악의 가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특히 서부가 요즘 미쳤는데 동부에선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제가 뉴욕에 있었죠. 너무 현격히 지금 너무 차이를 느끼는데 거기는 하루가 여름에는 뭐 한국인 줄 알았습니다. 장마같이 오는데 여기는 비가 오는 걸 거의 못 봅니다. 세상에. 이러면은 그 많은 솔라 패널의 충전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날 우리가 솔라 효율이 에피션시가 높은 거를 깔아봐야 생각보다 친환경 에너지가 생각할 게 많다라는 거죠. 이런 외부 요건들. 그리고 여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닦으려면 물을 써야 되는데 사막에다 다 만들어놨죠. 이거를 물도 없죠. 그리고 가뭄이라서 이거 닦기가 쉽지 않죠. 그럼 비도 안 오니까 자연적으로 닦이지도 않고 그러니 충전 효율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렉트로스태틱 차지를 이용해서 이제 리펄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더스트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나 이런 것들을 날려서 깨끗하게 만드는, 이렇게 하면은 물도 절약할 수 있고 스크래치라든지 이걸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계산해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더 많은 전력 효율과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물도 아끼면서 닦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점이라서 참 솔라 패널이 여러모로 이러니 제 생각엔 솔라 에피션시 효율을 올리는 것보다 아직은 진짜 더 저렴하게 만들고 좀 사용 편의성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만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는 아이디랑 케이스에서 너무 그런 거에만 몰두한 게 아닌가. 이런 MIT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진짜 이런 거 더러우면은 충전 효율이 막 떨어지는데 효율이 높아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떤 사고의 확장성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참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하얀 마음님의 의견처럼 당연히 한 분 한 분 참 저 성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과 달리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건너뛰시겠죠. 그래도 여기다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경님, 우영크님, 포커스오님, 30대 초반남님, 토마스 최, DY킴, 그리고 하얀마음님, 디비님, 뭉씨님, 다들 감사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에이씨.